몽골,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칭기즈칸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땅은 장엄할 뿐만 아니라 기이하고 독특하며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이곳에 대한 일부 사실은 전설처럼 들리지만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피닉스와 함께 오직 몽골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10가지 사실적이고 믿기 어려운 진실을 밝혀보세요. 역사, 현대 생활, 그리고 거칠고 자유로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세계로 떠나봅시다. 10번째, 울란바토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국가의 정치 및 문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이며 가끔은 영하 47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극한의 추위는 물을 몇 분 만에 얼게 만들 수 있으며 적절한 난방 없이 야외에서 잠들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해발 1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를 완화시켜줄 바다도 없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거의 반년 동안 지속되며 햇빛이 있어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약 160만 명의 인구,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현지인들은 석탄, 장작, 심지어 말린 가축 배설물까지 난방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울란바토르는 겨울철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을 합니다. 마치 추위가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울란바토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혹독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간의 회복력과 정신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9번째, 영하 40도의 겨울을 텐트 안에서 견디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과 단열이 잘 된 따뜻한 집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6개월 동안 지속되는 혹한의 겨울에도 수십만 명이 게르라 불리는 전통 천막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바람을 막아줄 벽도, 중앙 난방도 없이 광활한 초원 위에 텐트를 설치한 채 살아갑니다. 믿기 힘들 수 있지만 게르는 고대 유목민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주거 공간입니다. 자작나무 틀로 만들어지고 압축된 양털로 두껍게 감싼 이 원형 천막은 강한 바람을 효과적으로 흩뜨리며 열을 오래 유지합니다. 중앙에는 난로가 있어 석탄, 나무 또는 말린 배설물을 연료로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덕분에 게르 내부 온도는 외부가 얼어붙은 황무지일지라도 섭씨 15도에서 20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몽골인들이 게르를 설치할 때 풍수지리 원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하게 해 북풍을 피하고 내부의 모든 배치는 실용성과 영적인 의미의 균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몽골인들은 게르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효율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통이고 유목문화의 영혼입니다. 피부를 찌를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웃으며 선조의 불씨를 눈부시게 하얀 겨울 속에서 이어갑니다. 8번째,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땅. 소음, 교통체증, 참견하는 이유도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이 있다면 몽골은 당신의 완벽한 고독의 낙원입니다. 몽골은 156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 인구는 약 34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의미하며 평균적으로 제곱킬로미터당 단 2명만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반면 광활한 몽골 초원에서는
말을 타고 또는 차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사람이나 마을 하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펼쳐지는 풍경은 끝없는 산맥, 빙하, 사막,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입니다. 이러한 광활한 공허함은 수천 년 동안 몽골만의 독특한 유목 생활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몽골인들은 지도나 주소가 필요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말발굽 자국만으로도 광활한 대자연 속을 정확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정체성입니다. 이곳의 침묵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야생, 자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7번째, 소똥, 유목민들의 진정한 황금. 이야기만 들어도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몽골에서는 말린 소똥이 초원에서 고체 황금이라 불립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초원, 사막, 산으로 이루어지고 숲이 희귀한 몽골에서는 특히 소와 야크의 배설물이 난방과 요리를 위한 주요 연료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소똥을 수집하기 위한 체계적인 루틴을 따릅니다. 매일 가축대를 따라다니며 신선한 소똥을 모아 햇볕에 말립니다. 완전히 건조되면 이를 게르, 몽골 전통 천막, 옆에 큰 더미로 정리해 쌓고 귀중한 자산처럼 덮어 보관합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 동안 이 겸손한 소똥 벽돌들은 몇 달 동안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말린 소똥으로 피운 불은 불길이 크지 않지만 연기가 적고 지속력이 강해 유목 생활에 이상적입니다. 몽골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생존 방법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끈질긴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몽골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장작처럼 정리된 소똥 더미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진정으로 금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생명과 온기, 전통을 지키는 초원의 보물인 셈입니다. 6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몽골 말발굽에서 태어난 제국. 세계를 떨게 만든 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몽골 제국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육상 제국입니다. 드넓은 초원 위 소수 유목 부족에서 시작된 몽골은 칭기즈칸의 천재적인 지도 아래 일본해에서 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서 인도의 뜨거운 평원까지 24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지배하며 지구 육지 면적의 거의 16%를 차지했습니다. 13세기 초 불과 수십 년 만에 몽골 군대는 송나라, 페르시아, 아랍 칼리프, 그리고 키예프 루스와 같은 강대 제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몽골군이 첨단 무기나 뛰어난 기술 없이 단지 활, 말, 그리고 철저한 군사전략 훈련으로만 세계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실크로드를 구축했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동서양의 문화 교류와 연결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몽골인들은 여전히 칭기즈칸을 국부라 부르며 그의 얼굴은 지폐부터 보드카 병까지 다양한 곳에 등장합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정복 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은 여전히 몽골인의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5번째, 아직도 살아있는 유목문화. 현대 문명이 닿지 못한 세계. 전 세계가 도시화와 기술 발전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몽골은 고대 유목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간 드넓은 초원에서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인구의 약 30%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말을 비롯한 야크, 양, 염소떼와 함께 이동하며 고정된 주소도 없고 콘크리트 집도 없으며 울타리도 없습니다. 대신 원형의 게르 텐트를 들고 야생에 설치하고 언제든지 해체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살아갑니다.
유목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족들은 작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함께 지내며 식사부터 휴식까지 모든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 젖을 짜는 것으로 시작해 초원을 가로지르며 가축을 몰고 말린 동물 배설물로 피운 모닥불 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마무리됩니다. 자연과 깊이 연결된 리듬, 거칠지만 자유로운 삶이죠. 놀랍게도 유목민 아이들은 걷기보다 먼저 말을 배웁니다. 그들은 생존 기술을 교과서가 아닌 본능과 전통,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경험으로 습득합니다. 몽골의 유목 생활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몽골인들은 이 전통을 혼의 일부로 간직합니다. 자유로움에 뿌리를 두고 땅과 깊이 연결되며 현대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 나담 축제, 초원의 올림픽. 해마다 한 번 타오르는 여름 햇살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몽골의 광활한 초원은 나담 축제에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흔히 초원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몽골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깃든 축제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웅의 역사와 전사의 정신이 매 경기마다 되살아납니다. 나담은 세 가지 전통, 남성적인 스포츠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이를 남자의 세 가지 경기라고 부릅니다. 경마, 씨름, 그리고 양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가 단순히 힘센 젊은 남성들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살 또는 6살의 어린이들이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경주에 참여하고 여성 궁수들은 강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정확히 관역을 맞춥니다. 특히 씨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체급도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선수들은 가슴이 드러난 조끼를 입는데 이는 오직 남성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고대부터 이어져 온 규칙입니다. 승자는 연속으로 여러 상대를 물리쳐야 하며 마지막에는 상징적인 독수리 춤을 춰야 합니다. 이는 힘, 명예,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퍼포먼스입니다. 경기 외에도 나담은 거대한 사회적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아이락, 발효 마유주를 마시며 튀긴 보오르초그 과자를 먹고 밤새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동안은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역사와 힘, 몽골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축하합니다. 나담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는 살아 숨쉬는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며 21세기에도 여전히 몽골인의 핏줄 속에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고비 산막, 모래 속에 숨겨진 공룡의 보물창고. 고비 사막, 몽골과 중국 사이를 가로지르며 펼쳐진 1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광활한 건조 지역은 뜨거운 열기와 붉은 모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공룡의 보물창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땅에는 수천 개의 귀중한 화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뼈, 발자국, 심지어 수백만 년을 견딘 완전한 공룡 알까지 발견됩니다. 1923년에 인디애나 존스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과학자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가 바로 이곳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공룡 알을 발견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비 사막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생물학적 장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비는 단순한 연구 장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역 전설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몽골인들은 화석을 용의 뼈라 부르며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생명체의 흔적으로 여깁니다. 타오르는 열기와 소용돌이치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고비는 선사시대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이곳은 황량하지만 생기 넘치는 장소로 그 어떤 돌멩이 하나도 오래전 잊혀진 세계의 이야기를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모래 아래
돌에 새겨진 고대의 흔적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맥주처럼 마시는 발효마유, 아이락이라는 특별한 음료. 몽골에서는 결혼식, 새해 축제, 그리고 짜릿한 나담 경기까지 모든 축제에서 사람들이 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전통 음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락, 즉 발효된 암말의 젖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몽골인들에게 아이락은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아이락은 여름철 암말의 젖을 짜서 가죽 부대에 담고 하루에 수백 번 젖어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그 결과는 약간 시큼하고 톡 쏘는 식감의 흰색 액체로 알코올 도수는 약 2.13%입니다. 맥주보다 도수가 낮지만 몽골 전사들과 함께 마신다면 금세 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물처럼 아이락을 마십니다. 전통적으로 소화를 돕고 영양을 공급하며 약효까지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시큼한 맛과 특유의 냄새가 다소 충격일 수 있지만 몽골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초원의 진정한 맛이며 거칠고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남아온 생존의 증거입니다. 아이락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유목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징입니다. 암말의 젖 한 모금에는 역사, 전통, 그리고 몽골 자유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10가지 기묘하고 믿기 힘든 사실들은 고대와 야생, 그리고 매혹이 공존하는 몽골 문화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날 것 그대로의 모험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피닉스를 응원해 주세요.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수만이 말하지만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